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토요일 손상대 준PD의 3060 직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전국에서 1인 시위, 기자회견, 집회 다양하게 있을 텐데 우리가 수차 강조했듯이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는 특검이 아니면 절대 밝힐 수 없는 철옹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댓글도 지금부터 특검 가자로 시작해서 특검 가자로 끝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준비되어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을 가는 이유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 이 정권 내에선 사법부로는 못 밝혀진다고 봅니다. 그렇지. 네, 절대 못 밝혀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 바뀐 정권으로 수사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재판이 돼야지만 저는 이것이 제대로 사법이 돌아갈 것이다. 제대로 벌을 내려줄 것이다. 그 생각인 건데 어쨌든 이 정권 내에서 이거를 덮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가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이건 제가 볼 때는 형법으로는 안 됩니다. 사법으로는 해결 못해요. 결국엔 정치적인 해결, 결국에는 민심으로서 해결을 해야지만 이 대장 게이트가 덮여지지 않고 우리가 정권 교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손상대 TV의 좀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 손상대 TV의 장점이 뭡니까? 그냥 단편적인 뉴스를 전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를 끊어 전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쭉 연결을 해드리면서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어쩌면 손상대 TV의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할 수 있게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포인트인지 좀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 손상대 TV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단점은 그러니까 길잖아요, 또. 네, 방송이 좀 긴 게 단점이긴 한데, 자, 오늘도 그 그림을 좀 그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재명이 끝까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이 결재 문서, 이게 지금 수십 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뭐를 공개할 거냐? 남욱의 녹취록을 공개할 거예요. 자, 남욱 녹취록 안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한두 번이 거론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재명 재선과 관련된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남욱의 녹취록까지도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또 닭발내 먹일지 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길죠 하시는데 네, 최대한 요점만 긴 거는 또 긴 거대로 보시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짧은 단신들은 따로 다 내보내고 있으니까 그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재명이 사인한 문건들을 여러 차례 까드렸습니다. 진짜 많이 까드렸어요. 제가 나올 때마다 까드렸거든요. 자, 그렇게 나온 이재명의 문건이 한 몇 차례냐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한 10차례 정도 됩니다. 지금 까진 것만. 지금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대장동 공문에 사인한 것만 무려 10건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역들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대장동 구역 지정부터 주민 의견 청취, 대장동 개발 계획,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출자 승인, 계획 개발 수립, 용역비 환수 계획, 도시개발 사업 토지 세목, 구역 개발 계획 변경안 위반, 계획 계획 실시 계약 인가. 대장동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이재명이 다 사인한 거예요.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대장동 초기부터 끝까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재명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저 사인한 문건 중에서는 어떤 문건이 있냐면요. 자, 보십시오. 시장님 기자회견 지시 관련입니다. 이재명이 사인한 문건에 공무원이 시장님 기자회견 지시 관련이라고 저렇게 대장동 개발 계획 보고서를 갖다 올렸다고요. 이재명이 기자회견 당시에 대장동과 관련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가 개발 계획 실시 계획 인가 보고 하겠습니다. 해서 기자회견을 했다고요. 기자회견을 하니까 공무원들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야죠. 그래 저러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저기에 이재명이 뭐 했습니까? 사인했다고요. 꼭 정진상 한 세트로 돌아다녀요. 네. 자, 그럼 보면은 이재명이 단순히 보고받은 것을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자회견으로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받은 보고서에다 사인까지 했다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권 이걸 덮겠다는 겁니다. 이게 될까요, 이게? 이게 되겠습니까? 무시 점포로 박는데 뭐. 자, 무엇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건이 뭐냐면요. 바로 이 문건이에요. 저희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한 문건이에요. 저희가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이재명 사인 문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의 배임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중요 문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 이재명 사인 있고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민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준 문건입니다. 저 문건 내용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공동 출자로 참여하여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즉 민간업자들의 초과 수익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러한 문건인 겁니다. 민간업자들이 지금처럼 초과 수익을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그거를 제한하도록 만든 문건이에요. 자, 근데 분명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자, 대장동 초기 검토 보고서에는 저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3개월 만에 삭제가 돼요. 3개월 만에. 그럼 이제 돈 주는 구덩이를 만들었네. 그죠? 그럼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애초 3개월 전에는 민간 초과 수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이재명이 사인까지 했는데 관리 감독까지 하겠죠. 네. 근데 3개월 지난 이후에 저게 사라집니다. 이걸 이재명이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저걸 알았다면 이재명은 100% 배임인 거고요. 몰랐어도 문제인 거죠. 제가 그래서 저번에 고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 배임 또는 직무유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근데 지금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없다는데 뭐 자기는. 그러니까요. 사인해놓고도 모른다고 닭발 내미는 뭐 도대체 도대체 시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제. 자, 무엇보다 여기서 제가 문건을 10가지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야,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측근 유도규만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야, 유동규는 그냥 어쩌면 진짜 그냥 몸 쓰는 사람, 행동대장인 사람, 시키면 시킨 대로. 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 근데 진짜 신복은 따로 있다. 어허. 진짜 신복은 따로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진상이라는 겁니다. 자, 문건을 보시면요. 정책실장. 네, 문건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자, 보세요. 이재명 사인한 문건을 항상 따라다녀요. 이런 또 정책 비스가 네. 있고. 이제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재명 사인한 거에 밑에 정진상이 있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이 문건에도 정진상이 같이 사인을 했습니다. 자, 이 문건이 있습니다. 대장동 입안 보고서라는 문건이 있어요. 거기에도 정진상이 같이 사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십자에 돼 있네. 네. 게다가 또 여기에도 이재명과 관련된 사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10개 까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문건. 여기에 정진상이 빠지지 않아요. 보십시오. 위에도 정진상. 밑에도. 네, 정진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진상이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사인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2015년 9월 15일만 정진상 사인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출장 가서. 출장가서. 네, 출장 가서. 해외 출장을 가가지고 사인을 할 수가 없어요. 야. 그래서 사인을 안 한 겁니다. 자, 그만큼 이재명에게 보고서가 올라오기 전에 이재명이 이걸 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나하나 다. 정진상이. 네, 그쵸. 그러니까 정진상에게 시키고 정진상이 그걸 보고서는 아, 이재명이 시킨 대로 써왔구나 라고 하면 본인이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은 아, 우리 진상이가 사인을 했네. 그럼 자기도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즉, 정진상을 잡아들여야 된다. 정진상을 잡아들여서 이거 문건 알았냐 몰랐냐 라를 물어보는 것이고 왜 이런 문건에 사인을 했냐라고 검찰이 소환 조사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정진상에 대해서는 거의 놔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심지어 이런 정진상을 잡기 위해선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이렇게 결제 문서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성남시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했습니까? 자, 아시는 것처럼 시장실과 비서실은 다 뺀 겁니다. 시장실과 비서실. 진짜백이 사인을 한 그죠? 사람 다 빼부고. 그러니까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정진상까지도 놓치는 그러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진상을 뭐라고 불리느냐? 자,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6급 때부터 시 공무원 위를 군림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최근에 정진상이 부친상을 당했는데 민주당 의원 70명이 근조기 화환을 도열시킨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도 야, 이재명의 진짜 백의 신복은 유동규가 아니다. 유동규는 진짜 그냥 행동대장인 거고 진짜 신복은 정진상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정진상이 이쁠 예쁘면 같이 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묻고 하는 거고 정진상이 파봐 이 정도도 하고 부친상에 70명의 여당 조기를 갖다가 다 개항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사 끊기라는 것 정도가 이재명에게 수사를 끄는 게 아니라 정진상까지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서도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산업부 공무원들 잡아들이고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 이제 장관 잡아들이고 청와대 간 다음에 문재인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게 막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정진상까지 못 올라가게 만든 겁니다. 정진상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유동규까지만 선을 긋고 지금 저따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바로 가면 안 되니까 꼭 중간에 하나 끼워놔요. 이 스타일들이 보니까. 근데 사실은 정진상 불러들여가지고 정진상한테 먼저 묻고 유동규 거꾸로 물었으면 이 양쪽을 다 아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보니까 이 정진상이를 딱 데려가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정진상, 맞네. 예. 진짜는 정진상이다. 양쪽을 다 알고 있잖아. 그냥 유동규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다, 어쩌면.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있는데 유동규는 이런 거죠. 아이고 내가 이거 하면 돈도 떨어지고 직도 떨어지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정진상은 좀 다른 스타일인 겁니다. 완전히. 완전히 그냥 이재명. 완전 이재명. 이재명에게 보고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 검토한 이후에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보고서를 써오면 자기가 사인해서 올려주는 사람. 진짜 백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정진상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조차 벌이지 않고 수사 대상에도 올리지 않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압수수색을 할 때 시장실과 비서실을 다 빼놓고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하나만 하지. 자, 이러니까 저희가 오늘 뭘 공개할 거냐면요. 남욱의 녹취록을 공개할 겁니다. 남욱 변호사. 네, 남욱.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남욱. 덮여간 네, 지금 남욱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서로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해요. 서로 모르는 사람. 자, 근데 과연 이 녹취록을 보고도 서로 모른다고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오늘 남욱의 녹취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어제 MBN에서 공개한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음 사장 다시 재선되는 공사 사장 얘기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요새 저희는 이제 민감한 시기라 저희는 안 만나거든요. 아니 명분들 좋으시잖아요. 이관된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공사로 공사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네. 이관된 상태에서 시장이 되고 이재명 시장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 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자, 남욱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음 사장, 다시 이재명이 재선이 되면 공사사장 이야기가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요새 민감한 시기라 저희는 안 만나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재명이 재선되고 나서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돼요. 사장 대행이 됩니다. 사장 대행이 됩니다. 자, 게다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명분도 좋잖아요. 이관이 됐다. 어디로? LH의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남욱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남욱이 아까? 자, 이재명이 그래서 재선이 돼야 된다. 예? 이재명이 자, 유동규가 사장, 이재명이 시장 돼야지 우리 사업에 유리하다. 이렇게 남욱이 녹취록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2014년도인가 그 주민들하고 얘기한 중에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 녹취록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이 대장동 개발을 사업하기 전에는 유동규가 원래 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유동규가 갑자기 사장 대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 대장동 개발이 빠르게 추진이 됩니다. 네, 이유인 즉슨 원래는 2015년 3월까지는 황무성이란 분이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돼요. 사실은 이 사람을 사장을 올려놓고 다음 유동규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임기가 2년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사임시켜요. 압박을 줬겠죠. 그렇겠죠. 사임을 주고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를 사장 직무 대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자, 다 계획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자, 이러한 유동규를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저렇게 남욱이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남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유동규가 갈 거다.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유동규가 가면 유동규가 사장이 될 거다. 이걸 어떻게 알아, 남욱이가? 이거 남욱이가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점이 다 뭐. 그쵸? 보이죠. 자,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동규가 사장 성남도시개발공사 들어가요. 이거 유동규 자격 없다. 저 유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뭐라 합니까? 임명권자 특별사유다. 이재명이 꽂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꽂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한주가 꽂은 거야. 이한주가 임추위를 꾸려가지고 주도를 했습니다. 이 이한주가 누구냐? 이재명의 기본소득 설계한 사람.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 이 사람이 꽂은 겁니다. 더 웃긴 건 이러한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들어가서 누구 데려온 거예요? 남욱 정영학 후배 입사. 이렇게 들어온 후배들이 뭐 한 겁니까? 자, 대장동 별동대 만들어서 뭐 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선정 내부평가 모두 참여했단 겁니다. 다 계획적인 거예요. 아니, 계획대로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돈을 훌쳐먹을 수 있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사람 하나 선정하고 공사 만들고 거기에 사람 끼어 있는 것까지 이재명이가 다 관여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후닥닥 뭐 만들어가지고 금방 무슨 돈 매덕을 훌쳐먹는 것도 힘든데 수천억을 훌쳐먹는데 이게 그냥 사전 계획 없이 되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시뮬레이션도 해봤어요. 자, 너무나도 계획적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보세요. 원래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LH가 하기로 했다고요. LH. 근데 LH에서 유동규 꽂을 수 있어요? 못 꽂지. 못 꽂죠. 자격 심사입니다. 그죠? 이재명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LH가 못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뭐 한 겁니까? 남욱이 주민들을 설득까지 나간 거예요. 주민들에게. 그 변호사니까 쫙 네. 나와서 이제. 그래서 유동규가 사장이 되고 이재명이 시장의 재선이 되면 이거 우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주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재명의 측근인 유동규를 꽂아놓고 기획본부장에서 사장 대행까지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유동규가 누굴 데리고 와요? 남욱과 정영학 회계사에 후배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후배들이 뭐 한 겁니까? 화천대유. 열동대만. 네, 화천대유 내부 평가에 모두 참여를 해서 화천대유가 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재명이 뭐까지 했습니까? 유동규한테 인사권까지 줬어요. 성남시설공단 정관까지 바꿔다가. 자, 그럼 뭡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이 이재명이 관여하지 않고 가능하냐는 거예요.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만든 걸 유동규가 어떻게 만들어? 남욱이 어떻게 만듭니까? 이재명이 추진했으니까 만든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전해드렸지만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 때 타당성 조사까지도 이재명이 하는 거기다가 용역회사 거기다 갖다 맡겨가지고 결론은 뭐 절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타당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이재명의 손길이 다 닿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중요하다고 계속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재명이 본인의 트위터에 썼다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썼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대장동을 헤쳐먹을 수 있으니까. LH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대장동 게이트를 터뜨리기, 대장동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이 모두 다 관여했는데 중요한 건 이 관여한 게 국민과 성남 시민을 위해 관여한 게 아니라 민간 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불릴 수 있도록 관여를 해준 거예요. 그럼. 국민 호주머니 찍기 위해서 관여를 해준 거라고요. 이런 사람을 이 정권이 풀어준다? 야, 이 맘대로 되겠냐 그게? 이거는 이재명이가 실수든 뭐 본심이든 간에 내가 설계자다. 딱 맞는 얘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말 할 것도 없고 검찰이고 지랄이고 할 것도 없고 무조건 이재명이가 몸통이라고 잡아 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열받는 건 그겁니다.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일개 유튜버인 저도 이 그림이 그려져요. 제가 그림을 그려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들이 어떤 계획을 짜왔고 어떻게 추진을 했고 그 가운데 이재명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제가 그림을 쭉 그려드렸어요. 일개 유튜버인 저도. 근데 이걸 지금 이 정권과 이 정권의 검찰이 뭉개겠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개돼집니까? 이걸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고 자빠졌어요. 수사의 ABC가 뭡니까? 압수수색 통해서 증거자료부터 확보를 하고 사람을 불러들여야 되는 게 이게 수사의 ABC 아니냐고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국감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그 고검장이나 하는 얘기 꼬라지 보세요. 이게 국민을 무시해도 유만무득이지. 이런 꼬라지를 보고도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으니까 국민들 그냥 속이고 뭉개버리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 이제 이러다가 이제 대분노가 일어난다고 한번 보라고. 자, 이런 가운데, 야, 진짜 오늘 깜짝 놀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야, 이거, 뭐, 다른 곳에 좀 많이 하긴 하셨는데, 이 깜짝 놀라는 소식이 뭐냐면, 야, 이거 진짜 북한이랑 진짜 관련이 있더라고요. 있지. 네, 진짜 북한이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야, 좀 깜짝 놀란 게, 자, 최근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4.15 총선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북한 간첩단, 이 사람들이 총선에 개입을 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한에다가 총선 전략 보고를 내렸고 실제적으로 북한의 지시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 뭐 작살내라 뭐 네. 책임 다 떼는기라 이러고 뭐. 그래 당시 이걸 보시면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자, 당시 이제 주요 지시 내령이 다음 총선에서 자한당을 참패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시어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버려라. 이 사실까지 됐고. 네. 두 번째, 박근혜 석방론을 걸고 사회 전반에 반보수 투쟁 분위기가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 조직해봐라. 이것도 했고. 네.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창당 효과를 최소화하고 질일멸렬시키는 것은 총선에서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의 재집권을 요구한다. 이것도 했고. 그 다음에 재보선거 관련도 했었어요. 전반 민심을 반보수 투쟁으로 돌려 세우기 위해 실행 투쟁을 전략적으로 벌여나가라. 이건 버렸는데 실패했고. 네. 자, 이렇게 총선부터 재보선 선거까지 모두 다 북한이 지령을 내렸다라는 게 이게 저희가 밝힌 게 아니에요. 이 정권 검찰이 밝힌 겁니다. 이 정권 검찰 공소장 안에 저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야, 공소장 내용 안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내용까지 있냐? 자, 보십시오. 이게 좀 충북 동지에다 썼는데 그냥 북한 간첩단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북한에다가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재명의 대중 결집될 수 있도록 북한 좀 도와달라. 북한 좀 도와달라. 이게 완전 북부이지 뭐예요.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검찰 공소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태영호 의원실이 밝힌 건데 보십시오. 입수한 충북 동지의 일당의 공소장에는 벌레 범죄 일람표에는 이들이 2018년 1월 이후 지난 5월까지 73차례에 걸쳐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북한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의 통신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 보세요.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기점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진보적인 인사로 박원순 시장의 희생에 대한 충격에 더해 대중들의 신뢰와 지지가 높아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대선 주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 허위보고네. 허위보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지사가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대선 후보로 광범위한 대중 조직이 결집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제안한다. 여기서 본사라는 건 북한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 간첩단들이 지금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뭐 해달라는 겁니까? 북한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좌측한 미사일 한 방 날아오겠는데. 야,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북한이 거부했어요. 자, 북한이 회신을 보내면서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서자면 아직 넘어야 산이 많다고 본다. 그가 당선되면 회사에서 바라는 통일 대통령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아직 결론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일단 주시해 보았으면 한다.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지금 북한 간첩단이 뭐 한 겁니까? 고르다 보니까 박원순이는 갔네? 보니까 안희정이도 없네? 그렇지. 김경수도 갔네? 누구를 해야 될까? 이재명을 픽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 될 수 있도록 북한이 좀 도와달라. 근데 이제 북한이 야 아직 걔 못 믿겠다. 아직 뭐 우리가 바라는 거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 이래가지고 좀 더 지켜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웃긴 건 뭐냐면 북한도 못 믿는 게 이재명인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지. 자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간첩들은 북한 보고 이재명 좀 도와달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게 과거입니다. 제 과거예요. 제 과거입니다. 그럼 지금은 북한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렇지.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은 아마 그 보고 한 대로 아마 생각이 바뀌었을 그죠? 수 있어. 왜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으로 대선이 넘어가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 정권, 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이재명으로 본선을 올려놓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북한의 오더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 간첩단 잡아들이기 전에 북한에 뭐 탈북했다가 고위 관계자가 남한에 뭐 청와대까지도 뭐 간첩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한민국 곳곳에 많쳐박혔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조직을 통해서라도 북한은 절대요 그렇게 단일 노선을 가지고 한 사람만 지시하고 한 사람 받고 안 해요. 받는 거는 수백 군데 받고 나름대로는 다 1대1로 교신을 합니다. 어느 조직이 이보다 뭐 충북 간첩단보다 더 큰 조직에게 이번 선거를 이재명에 밀어라 이런 지시가 이미 내려왔을 수도 있고 근데 돌아가는 꼬라지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 자 그럼 우리는 선택이 굉장히 더 쉬워진 거예요. 우리 선택이 더 쉬워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누굴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을 도와준다고 해요. 특검해야지. 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을 도와준다고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주적이 도와주는 사람을 찍어줄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안 돼. 아니죠. 아니, 우리 자국민을 향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우리 자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거늘고, 실제적으로 이 정권 내에서 해수부 공무원 사건, 피살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게 바로 북한이란 곳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수백억이 들인 어떻게 보면 건물까지도 지들 마음대로 부시는 게 북한 아닙니까? 하다못해가지고 매일같이 협박을 립사하는 게 북한이고요. 그런 북한이 도와주려는 후보, 그런 북한을 보고 이 후보 좀 도와달라는 간첩단 사건, 공소장까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이 더 쉬워진 거죠. 그럼 뭔가 됩니까? 이재명을 도와주는 것은 누굴 도와주는 것이다?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다. 북한 도와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 좌파 진영에 있는 이 선후배들하고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북한의 이런 지령과 관계없이도 지금 이번 대선에 지금 위드 코로나 이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샥 풀어놓고 갑자기 거머쥘 수 있는 방법이 다시 코로나 문제가 안 돼요.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우리 예전에 뭐 교전 비슷하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DMZ를 통해서 일시적인 국지전을 아마 통해서 나라를 비상사태로 몰고 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간첩단들이 누굴 도와달라고 북한에다가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북한이 누굴 거론한 겁니까? 이재명이란 이름을 거론했어요. 이재명이란 이름을. 그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이건 저희가 대충 유추하는 게 아니라 이 정권 검찰 공소장 안에 써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권 공소장에 써 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이게는 국정원도 인정했기 때문에 네. 잡아들인 거예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헛소리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누구냐? 저는 어제 대선 토론회에서 이 사람 때 제일 화났습니다. 유승민이. 야, 윤석열 후보 자격 어떻게 생각하냐? 원희룡 언급하고 싶지 않다. 자,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유승민이가 후보 자격을 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총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유승민이가 후보 자격을 논할 수가 있냐고요. 후보 자격 중에 제일 없는 사람이 유승민인데 가서 이렇게 쌩긋쌩긋 눕고 있어 또. 에? 사람 열받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질문은 다 모르겠는데 아니 어떻게 유승민이가 후보 자격을 논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번에 4강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될 유일한 사람이 유승민이었어요. 아니, 유승민은 그 4강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대선 출마를 했으면 안 됐고요. 아예 정계 은퇴를 했어야 됐습니다. 뉴스에 유승민의 이응자도 보였으면 안 됐다고요. 근데 이러한 유승민이가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원희룡 후보한테 윤석열 후보 자격 있습니까? 물어보면 원희룡 후보가 속으로 야, 저 뭐야 저거? 저 뭐야 저거? 저 탄핵에 완전 주동자네 저거 완전히.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게 어쩌면 유승민인데. 사람 잡는 거죠. 예. 야, 진짜 웃겨 죽는 거죠, 그야말로. 계속 내분을 일으키고 그 내분에 또 별똥이 떨어지면 그 가지고 또 홍준표 한번 공격하고 이래서 이제 열받게 해가지고 윤석열에 튕겨져 나가든지 아니면 뭐 자폭을 하든지 아니면 이 정권 검찰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싫어하니까 잡아야든지 뭐 하여튼 무언가는 지금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원흉이에요. 사실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앞에 홍준표 후보 자격이라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 자격이라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자격이 해도 네, 그러니까 누굴 갖다 붙여도 유승민은 후보 자격에 대해서 논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요. 근데 감히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TV 토론회 앞에서 후보 자격을 유승민이가 논하고 있으니 이 정당이 얼마나 개판 5분 전에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의 원흉, 문재인 정권 탄생의 원흉, 지금 국민이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연장성의 이 불편부당함도 윤석열이 다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김무성이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반성했습니까? 아직도 지가 잘났다는데 이런 자를 명색이 대선에 출마시키고 8강에서 4강까지 올라가게 하니 이 미친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우파로 지금 기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열 안 받습니까 지금? 자,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잘 아시잖아요. 어떤 후보에게 줄 서지 않는 것들.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고 말하는데 저희가 한 번도 유승민은 잘했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다 못했으니까. 저희는 그래서 앞으로도 유승민에 대해서 가열차게 까드릴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유승민 개에 대해서도 저희는 가열차게 까드리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대충 예상하기로는 지금 조만간에 이제 재보선들이 많이 거쳐져야 됩니다. 유니스구원 지역구도 재보선이 거쳐져야 되고요. 종로도. 네, 종로도 좀 재보선이 거쳐져야 됩니다. 자, 이 배지 달 수 있는 재보선 이거 여기에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 제가 좀 지켜보고 있어요. 유승민 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제가 이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승민 개가 나왔다, 저는 그게 유승민 개면 유승민 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유승민 개다 라고 알고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준서가. 야, 이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여당만 미친 게 아니고, 야당까지 다 미쳤어요.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 선상TV 시청하는 분 외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의 원흉인 유승민을 지지하거나, 박근혜 대통령 45년 구형 감옥에 있는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또, 박근혜 대통령이 향단을 했던 홍준표에 가지고, 어제 박사모 단체들 전신만씩 거기다 박근혜 대통령 단체 밀었던 사람들 그것도 다 거기 가서 지지선을 했어요. 아니 하려면 개개인 하지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보 자격에 대해서 누가 맞네 네가 맞네 할 수 있는 자격 요건 그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오로지 뭐만 노리면 되는 겁니까? 정권 교체라는 것만 노려놓고 제가 이거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경선 토론회에서 야, 나 문재인 5년 집어넣을 거야. 야, 5년 갖고 되겠어? 그렇지. 10년 집어넣어야지. 40년. 야, 지금 10년 갖고 되겠냐? 나는 양산 집도 뺏을 거야.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걸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이 정권을 향해서 칼을 견주는 사람. 칼을 견주면, 야, 칼 갖고 되겠냐? 난 총 견줄 거야. 야, 총 갖고 되겠어? 난 대포 넣을 거야. 예? 야, 그거 되겠냐? 난 핵폭탄 쏠 거야.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앉아가지고 눈만 뜨면 저것끼리 아웅다웅하고 내재나 하고 무속 찾고 똥침 찾고 이질을 하는데 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이재명을 총공격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뭔가를 터뜨리고 후보들이 머리 깎고 나와도 이길까 말까인데 이래야 정권교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는 건 이게 후보들이 서로 다른 후보들을 비방하는 건 당연히 경선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 어느 네. 정도야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한 어느 정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 후보들과 그 옆에 있는 정치인들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용당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렇게 대결 세력으로 몰아가고 마치 싸우는 걸로 돼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비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세력이 결집이 되는 겁니다. 그걸 노리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을 때냐고요? 우리 그렇게 여유 있을 때 아니잖아요. 네? 단일 후보가 되어서 함께 힘을 뭉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 싸우는 거에 대해서 같이 야 더 싸워라. 더 싸워. 야 그거 갖고 되겠냐? 라고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진짜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견제돼야 될 사항은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뭡니까? 부정선거 세력들이라는 거죠. 네? 이걸 견제하지 않고 서로 후보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들 맘대로 해도 아무도 몰라. 저희가 그래서 매일같이 지금 방송하는 게 뭡니까? 바로 부정선거 관련돼서 방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이 아무리 봐도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닌데 딱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가 지금 들끓고 있는데 이 분노가 쉽사리 가라앉힐 것 같지가 않은데 근데 이거를 검찰이 뭉개주기까지 한다? 그럼 이것들이 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얘네들이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닌데 도대체 뭘 믿고 이러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부정선거밖에 없는 거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대선은 총선보다 더 하기 쉬워요. 왜냐? 투표지가 똑같아요. 총선은 지역별로 투표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름도 다르고 후보 숫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심지어 비례대표까지 있어요. 대선은 똑같아요. 똑같이 찍어다 전국에 뿌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경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걸 경계하자는 황교안 후보를 향해서는 정호원 선관위 위원장이 경고장을 2번이나 보내고 무당과 무신을 말하고 있는 유승민에 대해서는 경고장조차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 심지어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중대한 해당 행위라면서 손가락쥐고 있는 게 바로 이 국민의힘 정당이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견제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후보자들은 있더라도 최소한 우리 지지자분들, 우리 우파 국민분들은 인지를 하고서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상태로 가서는 절대 정권 교체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북한이 개입하고 이 정권이 개입하고 지금 현재 대장동 게이트 같은 이런 중체대한 어쩌면 전략과 전술의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는 하늘이 준 선물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이 허접한 국민의힘 정당을 믿고 당대표를 믿고 선관위원장을 믿고 정권 교체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건 뭐 제가 막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관리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래요. 이준석이 어제 CBS가 방송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그 헛소리 하는 거 보세요, 이거. 맨날 헛소리니까 걔는 뭐 멀고 준석아 빨리 머리 밀어. 이준석 입으로 씹으래 빨리 머리 밀어. 입냄새 나서 듣기도 싫어 이제. 머리 밀고 다니면 이쁠 건데. 그러니까 빨리 머리 밀어 빨리. 빨리 머리 밀고 한 20kg만 빼자 빨리. 네. 자, 우리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슈퍼챗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더우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황금님, 천화동인 4호 남욱변호사 장인 땅, 오산 우남 뜰개발, 개발특혜 의혹 부산 1지구 439평 확인. 이거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거 말고 많아. 네, 이거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네. 자, 우리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후원해주시는 사세고미기떡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유황비누, 우리 또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햇 고춧가루 우리 주문번호로 성함, 필요 근수, 택배받을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이건 10월 말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포럼 시작에서 발행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정당안과 주문번호로 성함, 수량, 택배받을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댓글에 보시다시피 구독과 회원 가입 좀 해주세요. 뭐 하얀 글자, 파란 글자를 굳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구독도 그렇고 물론 뭐 못해서 아직 못하신 분 많을 텐데 회원가입도 그렇고 지금 왜냐하면 우파 진영에 지금 계정이 폭파되거나 날아가는 사이트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이거 언젠가는 적어도 50만 이하는 한 번쯤은 날아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다른 데는 잘 되는데 선상TV만 이런 거 보니까 그것도 좀 희한한 일이고. 네, 우리 진리가 승리한다님 실버 애청자 등급되신 것을 예. 환영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단순히 뭐는 코인 팔을 이게 아니에요. 일단은 버티고 살아남아야 될 텐데 지금 여러분 아시고 ETV 만들어놔도 잘 안 돌아가고 이래서 이제 흐지부지하게 이어가는데 왜냐면 다음에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지금 만들어 보니까 오늘 또 국민대회도 ETV에 좀 많이 들어오셔서 그것도 좀 홍보를 하셔서 대책 지금 이동욱 회장 그쪽에는 제 3TV, 4TV 지금 망가고 있어요. 왜냐? 조금만 삐딱한 소리 해버리면 그냥 2주 정지, 몇 달 정지, 그러다 계정 없애버린다고. 지금까지 애써 버티고 왔는데 이것까지 없어져 버리면 드디어 이제 어디 가서 뭘 보고 진실을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들은 잠시 후 ETV를 통해서 국민대회를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엔진허씨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ETV는 손상대 TV2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요. 손상대 TV2라고 아라비아 치시면은 이자 이렇게 쓰시면 네, 그럼 나올 겁니다. 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